정수야, 입금이 안 됐어. 깜빡했어요. 곧 보낼게요. 너 이러면 다음 달 돈까지 해서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자꾸 이러면 서로 신경 쓰이잖아. 여태 잘 갚았잖아요. 며칠 늦어진다고 자꾸 카톡 보내시고 전화하시면 저도 기분이 조금 그래요.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킬 거면 애초에 200만 원씩 갚는다고 말을 하지 말지 그랬어. 그땐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버지 돈 안 갚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자금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용민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돈거래라면 질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그렇게 청하는데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갚을지도 상세히 설명하길래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이 아니라 자식이기에 더 돈이 오가면 안 됐습니다. 그걸 몰랐던 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가족과도 돈거래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익히 알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돈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놈을 아들로 키웠던 것이 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돈을 안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김 씨도 모르게 음모를 꾸미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괘씸한 자식이라도 부모 등에 칼을 꽂을 만큼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김 씨는 이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무자식을 스스로 만들기로 했죠. 김 씨는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생 부부가 열심히 살아온 탓에 소박하지만 나름대로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온했죠. 아버지, 저 왔어요. 김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해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하나 있는 김 씨는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왕래를 할까 말까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안방에 있다가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오랫동안 하다가 떨어져서 30 초반의 며느리와 함께 식당을 차렸는데 그래서 양복을 입은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요? 미팅이 있어서요. 뭐? 미팅? 아, 사업차요. 식당을 운영하며 사업차 양복을 입을 일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자신만만하던 표정이 김 씨의 물음에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자금? 김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돈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식당 정리하고 나온 보증금이랑 모아둔 돈이랑 보태가지고 한번 시작해보려는데요. 좀 부족해서요.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나한테 그걸 달라는 거야. 달라는 게 아니라 빌리려는 거죠. 그러면서 김 씨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소규모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는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웬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사무실 계약서랑요. 사업 계획서랑 뭐 그런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내가 본다고 아냐? 김 씨는 손에 쥐어주는 서류를 훑어보았지만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식당 장사 잘 안 됐던 거 아시잖아요. 그동안 힘들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나이고 이번에 정말 괜찮은 기회거든요. 이 동기놈이 이런 거는 아주 기가 막혀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이라니. 아직 젊은 놈이 무슨 마지막이야? 김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아, 5천. 아니 7천이요. 7천만 원? 이 3천 정도 생각했던 김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생각하던 김 씨는 결국 아들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말았죠. 아들이 말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막연하게 돈 벌면 주겠다 했다면 거절을 했을 것 같은데 당장 조금씩 갚기 시작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된 신용카드예요. 이걸로 다달이 200만 원씩 쓰시면 제가 갚을게요. 매달? 네. 이렇게 3년간 갚으면 7,200만 원이거든요. 200은 이자로 치고요. 200 조금씩 넘겨서 결제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해? 복잡하게. 그냥 입금하는 게 편하지 않아? A 신용카드를 써야 저도 신용이 좋아지죠. 그리고 아버지도 이번 달에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그게 더 좋잖아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는 김 씨. 그렇게 꾸준하게 돈을 갚겠다길래 김 씨는 거기에서 진실성을 느꼈습니다. 어영부영 돈을 빌려가 안 갚으려는 게 아닌 듯해서 허락했죠.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신용카드로 돈을 받는 일은 편리했습니다. 그냥 아들의 카드로 한 달에 200만 원만 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아내가 들고 다니며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모임에서 식사 비용을 결제하거나 할 때 썼죠. 그런데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달에 얼마 썼어? 150만 원 썼어요. 50만 원 더 써야 하네. 현금 대신 받는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자 했지만 꼭 카드로 200만 원을 맞춰서 써야 하는 것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늘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을 해야 했으니 말이죠. 차라리 현금을 받는 게 김 씨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신용인지 뭔지 중요하다잖아요. 그냥 좀 불편해도 이렇게 쓰죠. 어쨌거나 신용카드로 받은 탓에 반년 넘게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돈을 받게 되었으니 장점도 분명히 있었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카드 좀 줘봐. 오늘 식사는 내가 내기로 했거든. 아, 모임 간다고 했죠? 잠깐만요. 김 씨의 말에 아내가 휴대폰 케이스에서 카드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얼마 남았어? 많이 남았어요. 이달에 얼마 안 써서 100만 원도 안 쓴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다른 카드는 안 챙겨도 되겠지. 그 말에 김 씨는 안심하고 아들이 준 카드만을 챙겨서 외출했습니다. 아들 무슨 사업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 우리 아들? 그렇지. 잘 돼. 식당이 잘 안 됐나 봐. 나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 그래도 뭐 다달이 수익은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 꼬박꼬박 200만 원씩 갚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가끔 아들네 가족을 만날 때면 전보다 씀씀이도 좀 커진 것 같고 말이죠. 말년의 아들이 호강시켜주는 거 아니야? 아이고, 호강을 뭐 자식이 시켜주나. 내가 하는 거지. 다 먹었으면 일어나지. 지금 계산할게. 오늘은 김 씨가 식사비를 내는 날이었습니다. 5이서 백숙 집에 갔는데 술도 한잔 하자 밥값이 2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김 씨가 안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인을 하려고 펜을 들고 기다리는데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잘 안 돼요? 안 되면 이렇게 긁어보세요. 얼마 안 쓴 건데 가끔 못 읽을 때가 있더라고요. 카드를 기계에 꽂고 있었는데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카드의 마그네틱을 기계에 긁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도 초과가 뜨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한참 남았어요. 아들이 200만 원씩을 갚기로 했지만 한도는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조금씩 초과해도 여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한도가 많이 남았거든요. 김 씨의 뒤로는 친구 넷이서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계산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손님. 죄송하지만 또 한도 초과가 떠요. 이번엔 그 소리가 친구들의 귀에까지 전달이 된 듯 했습니다. 한도 초과. 어쩐지 얼굴이 뜨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가 뒤를 힐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기계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자 직원이 조심스러운 음성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또 해볼까요? 2번이나 그렇게 떴다면 기계가 이상하기보다는 카드의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아니, 카드를 얼마나 긁었길래 그래? 친구 하나가 농담을 건네왔습니다. 직원이 한 번 더 해보았지만 기계에서 삐빅거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죠. 카드가 그거밖에 없어. 이거만 달랑 들고 왔네. 내가 낼까? 친구 하나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입금하면 돼. 김 씨가 카드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식당 카운터에 적혀 있는 계좌번호의 휴대폰으로 밥값을 입금했습니다. 결국 계산을 하기는 했지만 나오면서 친구들이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마누라한테 용돈 좀 더 달라고 해. 돈 열심히 벌면 뭐해. 20만 원 밥값도 못 내는데. 농담이랍시고 하는 말이었지만 김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며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수 하나를 내밀고 카드를 긁었더니 또 한도 초과가 떴죠. 집으로 돌아온 김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카드 말이야. 100만 원도 안 썼는데 오늘 계속 한도 초과가 뜨잖냐. 그러자 아들이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한두 번 가지고 얄짤없네. 뭐, 아, 제가 바빠가지고 결제되는 통장에 돈을 못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한도가 하향됐나 봐요. 뭐. 진작에 말을 해주던가 해야지. 오늘 망신당했어.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요. 내일 바로 해결할게요. 그런데 아들의 말처럼 다음 날에 해결은 됐습니다. 문제는 몇 달 뒤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이었죠. 안 되겠다. 안 그래도 불편했는데. 어차피 너도 카드 대금 결제할 때 통장에 돈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내 통장으로 넣어. 200만 원씩. 결국 현금으로 돈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매번 200만 원을 카드로만 긁어야 하는 것도 불편했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신용카드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드가 정지가 되었을 때 아들은 이제 현금으로 입금하겠다고 했죠. 그때부터 이상하긴 했습니다. 말로는 맨날 바쁘고 돈도 잘 번다고 하는데 자꾸
자꾸만 카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불안했습니다. 아직 받아야 할 돈이 수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돈도 돈이지만 아들의 사업이 망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죠. 듣자 하니 친구와 많은 돈을 투자한 것 같은데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수야, 입금이 안 됐어. 아들이 지난달에도 입금을 일주일이나 늦게 했습니다. 그래도 잠자코 기다리자 입금이 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보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깜빡했어요. 곧 보낼게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 이러면 다음 달 돈까지 해서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자꾸 이러면서로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돈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김 씨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런 게 싫어서 김 씨는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단돈 10만 원도 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여태 잘 갚았잖아요. 며칠 늦어진다고 자꾸 카톡 보내시고 전화하시면 저도 기분이 조금 그래요.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것 같아서. 아들이 김 씨에게 진 것도 빚은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돈 때문에 아들과 기분 상하는 말을 주고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잘 지킬게요. 알았다. 그럼 더는 말 안 하마. 그런데 역시나 아들의 사업이 어려운 것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달은 아예 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지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까지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200만 원이 없어서 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아들 말처럼 빚쟁이처럼 굴고 싶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런 말을 하고 나면 김 씨도 마음이 상하기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달째도 아무 말이 없자 김 씨는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킬 거면 애초에 200만 원씩 갚는다고 말을 하지 말지 그랬어. 그땐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버지 돈 안 갚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자금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무슨 자금이 어떻게 막혀 있길래 3달째 돈을 못 주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 안에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이 김 씨에게 빌린 돈은 3천만 원 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김 씨는 그렇게 독촉해서 매달 받아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금이 뭐 어떻게 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매달 돈 주지 말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자리 좀 더 잡히면 그때 한꺼번에 줘. 그러자 아들이 놀라며 대꾸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요? 애초에 다달이 갚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던 것이니 김 씨가 먼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매정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사정도 무시하고 돈을 받아내지는 않았죠. 그래.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서 자리 잡을 생각부터 해. 아들은 크게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전에는 돈 얘기를 꺼낼까봐 그랬나. 전화도 잘 안 하고 잘 안 받더니 가끔은 먼저 안부 전화를 묻기도 했습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죠? 아픈 곳? 네. 아는 친구 아버지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대요. 그러면서 나이 들면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걱정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배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내 건강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너희나 신경 써. 그런데 아들과 통화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지 어쩐 건지
김 씨는 건강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갔을 때 급성 담낭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러게 진작 병원에 가시라니까 안 가시더니. 그때는 소화가 안 됐던 거고. 아무튼 건강 잘 챙기세요. 아들이 수술하고 다음날 병문안을 왔습니다. 바쁜데 얼른 가봐. 전화 드릴게요. 전화 잘 안 보니까 할 말 있으면 엄마한테 해. 김 씨는 병실에서 주로 TV를 보고 휴대폰 확인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서랍장 위에 올려두고 만지지 않았죠. 그런데 다음날 연락도 없이 아들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왜 매일 와? 그래도 아버지 입원하신 동안에는 자주 오려고요. 제가 너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서요. 뒤늦게 아들이 효자가 되었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앉아서 한참을 말동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주머니를 더듬으며 말했죠. 차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왔나 봐요. 민호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아버지 휴대폰 좀 잠깐 빌려주세요. 그래. 잠깐만. 아들의 말에 김 씨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전화 안 하고? 아들이 휴대폰을 한참 만지작거리자 김 씨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 메시지 보내려고요. 애 재우고 있을 시간이라서 전화하면 안 돼요. 그래? 네. 아, 민호랑 민호 엄마는 내일 오기로 했어요.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네. 고생은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5분쯤 있었을까? 아들이 다급한 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휴대폰 좀 빌릴게요. 또 놓고 왔어? 네. 아버님, 이거 민호가 어린이집에서 만든 거예요. 며느리가 김 씨에게 자신의 휴대폰 사진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향했던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가 뭐예요? 제가 급히 받아야 할 메일이 있는데 제 아이디가 로그인이 갑자기 안 되네요. 아들의 말에 김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이메일을 자주 쓰지는 않지만 모든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똑같아서 헤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에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벌써 가? 네. 일이 바빠가지고요. 아들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돌아갔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왔나 싶었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괜히 바쁜 사람을 오가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죠. 아들이 돌아가고 휴대폰을 켜서 이메일에 로그인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들이 이메일 이야기를 꺼내니 심심해서 뭐가 와 있나 한번 볼까 싶어서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김 씨의 아이디로 받았으면 메일함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아들에게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지웠나? 보면 안 되는 것이라서 지웠나 싶었습니다.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오늘 낮에 갈게요. 낮에? 너 일 안 하냐? 아, 오늘은 쉬어요. 쉬는 날이면 쉬어야지 뭐하러 와? 나 이제 괜찮대도. 그래도요. 오늘은 좀 오래 있을 생각이에요. 오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병문안을 오겠다는 아들 때문에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정수가 효자는 효잔가 봐요. 그런 아들을 보며 아내는 뿌듯해했습니다. 여보, 아까 고모한테 전화 왔어요. 통화가 안 된다고 전화 좀 달라던데 내가 깜빡했네. 그래? 내 휴대폰 어디 있더라? 거기 서랍에 넣어놓더만.
김 씨가 휴대폰을 꺼내 여동생과 10분가량 통화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카가 아이를 낳았다며 사진을 보내주기에 그것도 좀 구경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 도착하기로 1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시 서랍에 휴대폰을 집어넣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이게 뭐지? 대출? 웬 비대면 대출이 실행됐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기 메시지 아니에요? 스팸 메시지 같다며 신경 쓰지 않는 아내. 하지만 거기에 더해 모바일 뱅킹 알림까지 떴습니다. 이거 정말 돈이 들어왔는데 당신 대출 받았어요? 내가 무슨 대출을 받아?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아, 통화 중이셨어요? 아들이 들어와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김 씨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 통화는 아까 했고. 잠깐 인사를 나누고 아들에게 황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던 찰나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또 차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왔네요. 잠깐만 빌려주세요. 아들이 김 씨의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막 닿으려던 순간에 김 씨는 아들의 손길을 피했죠. 김 씨가 아들을 길게 응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의아해하는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잠깐만. 메시지가 와서 이것만 확인하고 빌려줄게. 정수야. 엄마 핸드폰 써. 아, 아니에요. 아버지 핸드폰이 쓰기 더 편해요. 김 씨는 휴대폰을 잠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향해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 아까 그 말 있잖아요. 나중에 얘기해. 말어리를 끊는 김 씨를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은 더 이상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왜? 뭐가 안 돼? 네? 아,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을 휴대폰을 가지고 뭘 하던 아들이 결국엔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김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김 씨는 사진을 확인하는 척하며 은행 앱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5번 틀려서 로그인하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떴죠. 왜? 네 통장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로그인이 안 돼? 김 씨의 말에 아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내만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자꾸만 와서 내 휴대폰 빌려가더니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 아버지, 뭐라고요? 5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통장으로 넣으려고 한 거야? 그래. 김 씨가 휴대폰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꾸민 일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처리가 이렇게 허술한지 몰랐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아는 것인지. 그래도 허접하긴 했어도 대출은 성공했기에 김 씨가 눈치를 채고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5천만 원이 홀랑 사라졌을 것이었죠. 결국에 들킬 일을 왜 한 거야?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쩌면 들켜도 상관없었던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돈을 빼갔으면 아들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김 씨도 받아낼 방법이 많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김 씨는 허탈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부모가 입원한 것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다니요. 그런 줄도 모르고 효자라고 칭찬을 했던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돈을 갈취하고 사기를 치려던 아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업 자금 때문에요. 그런데 아들은 이내 뻔뻔하게 나오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셨을 거잖아요. 너 이미 빌려간 돈도 다 못 갚았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은 거잖아요.
그 돈도 어차피 제가 갚을 예정이었어요. 뭐야? 반성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갚을 예정이면 남의 명의로 허락 없이 대출받아도 된다는 소리야?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헤아려 주실 수는 없으세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부모 돈을 훔쳐? 훔치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야말로 어떻게 그래? 너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저번에 그 돈도 안 빌려줬어. 갚을 생각이 아예 없었구나. 저도 잘 되면 갚죠. 너 씀씀이만 줄여도 1,000만 원은 더 갚았을 거다. 아니, 부모 자식 사이에 자꾸 그렇게 돈돈하셔야겠어요? 남들은 그냥도 도와줘요. 그럼 너도 그냥 주는 부모 자식해. 김 씨는 병실에서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아내는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퇴원할 때까지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멀어져서 남은 돈도 안 갚겠다는 뜻일 것 같았죠. 그래서 김 씨는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아들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3년간 매달 200만 원씩 갚기로 한 메시지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들었죠. 그리고 통화 음성 녹음까지도 휴대폰에 고스란히 있으니 아들도 발뺌하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소송을 걸어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 아버지, 됐어. 나는 이제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고작 몇 천만 원 때문에요? 고작 몇 1,000만 원 벌려면 뼈 빠지는 거 모르냐? 부모 돈은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부모 돈은 부모 것이고 너한테는 어떤 권리도 없어. 아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는 또다시 사과를 해왔습니다. 죄송해요. 천천히 갚을게요. 저도 안 갚고 싶어서 안 갚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 그 차 2대만 팔아도 그 돈은 충분히 나오겠다. 아버지, 결국 아들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모두 한 번에 입금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입금된 돈을 확인하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사는 법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일은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온했던 일상이 더는 자식 때문에 망가지는 걸 두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에게 한 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자식은 없는 셈 치겠다는 말 말이죠. 나중에 더 나이 들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모를까. 조금의 반성도 없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김 씨가 한 행동은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도 이제는 아들 걱정은 그만하고 김 씨 부부의 노후나 신경 쓰며 살기로 했죠.